안녕하세요, 비바입니다. 오늘은 둔드라이브 풀 체인지 모델인 둔드라이브 플러스를 직접 확인하러 서초 본사에 왔습니다. 저도 이틀 전에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했고요. 실물은 오늘 처음 확인하는 거라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우리 커넥티드 관계자 분에게 설명을 부탁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커넥티드에서 프로덕트 디렉터를 맡고 있는 선희종이라고 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깜짝 놀랐어요. 네. 풀체인지가 발표가 돼가지고 솔직히 기존 둔드라이브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아직도 선호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모델인데 갑자기 풀체인지 모델을 발표하게 된 동기가 있을까요? 갑자기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비바리스님도 1세대 저희 둔드라이브를 되게 사랑해주고 아껴주시는 만큼 저희도 1세대 맨 처음에 출시했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고객님들께서 팬분들이 둔드라이브 너무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는 어반 바이크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많이 장거리 라이딩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한번 1세대 때 1세대 둔드라이브와 팅커를 끌고 여행을 하다가 되게 많은 걸 깨달은 거예요. 진짜 막 시속 내리막길 같은데 막 가면 시속 막 80km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고속으로 주행하는데 이 폴딩 자전거의 이 흔들림이나 이런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4, 5년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 준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둔드라이브를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희소식이고 네. 다들 놀라셨더라고요. 네. 일단 제가 여기 왔으니까 자전거를 직접 보면서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보시죠. 네. 저 먼저 디자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도장 퀄리티, 이 심플한 프레임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특히 용접선이 안 보이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어떤 식으로 마감을 하셨는지 설명 가능할까요? 일단 이제 기존의 용접을 한 폴딩 방식의 한계 자체가 특수한 상황에서는 파손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었는데요. 48V 500W 모터를 견딜 수 있는 폴딩 자전거를 만들기 위해서 프레임에 대한 새로운 설계가 필요했고 그런 환경에서도 파손 걱정이 없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새롭게 개발을 한 겁니다. 프레임 자체를. 그래서 매끈한 폴딩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랑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모든 용접 부분을 디자인상으로 예뻐 보이게 하려고 용접 부분을 다 가렸고요. 고객님들이 그동안에 이제 케이블이 조금 지저분한 것들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폴딩 자전거에 되게 얇은 프레임을 유지하면서 케이블을 넣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이 탑 튜브 자체를 개발한 거다 보니 프레임 안으로 다 모든 케이블 다 매립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고요. 마지막으로 체인 스테이까지 케이블을 다 매립했습니다. 프론트랙, 리어랙, 프레임 이런 컬러 배합은 진짜 유니크한 것 같아요. 컬러도 너무 이쁜데 어떻게 이렇게 컬러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이 제품을 저희가 개발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개발하던 도중에 저희 팀끼리 일본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일본 도시에서 젊은이들이 어떤 패션으로 정제되어 있게 입고 다니는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정제되어 있지만 자기 자신을 돋보이는 패션. 저희 브랜드의 컨셉 자체가 도시에서 탈 수 있는 전기 자전거를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자전거가 라이더를 돋보이게 하는 제품이어야 된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다양한 레퍼런스를 연구하고 그런 다음에 컬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디자인만큼 중요한 게 프레임 구조죠. 프레임의 강성이라든지 새로운 프레임이 실제 주행 시 체감하는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 주행에는 타이어랑 타이어 공기압, 또 구동계 상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많이 작용하긴 한데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저희가 디자인이 되게 중요한 부분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부분도 있긴 한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건 폴딩 자전거 같은 경우에 용접 부분들이 파손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댄싱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언덕을 주행할 때 이제 폴딩 부분들이 좀 느슨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잡기 위해서 아예 애초에 설계 자체를 저희가 처음부터 다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 강성 같은 것들이 충분하게 보강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것도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제 밀러 제품이나 이제 팅커 같은 것들 보시면은 거기 자전거가 굉장히 고속 주행을 해도
자전거 자체에 흔들림이 없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좀 파츠들이나 이런 것들 고민을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체인 스테이나 시트 스테이 같은 경우에 튜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훨씬 더 두꺼워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전에 살짝 타보니까 진짜 짱짱하고 진동이 덜한 느낌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이게 그 이유였군요. 이 부분은 제가 실제 장기간 타보면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오시면. 네. 이제 제가 가입한 카페나 지인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인데요. 새로운 모터, 배터리, 컨트롤러 관련된 그 솔루션,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적용되어서 장착되었다고 하시는데 간단하게 새로운 스마트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스마트 시스템은 지금 저희 둔드라이브 사랑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보시 저희 리제미러즈 분도 많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보시의 스마트 시스템이랑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배터리나 아니면 이런 배터리가 듀얼 시스템을 관리하는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의 어떤 성능적인 부분을 모터랑 통신한다든지 디스플레이에서 충분히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졌다든지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아직 준비 중이긴 한데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기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면 업데이트가 되면은 이제 댁에서도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둔드라이브 플러스에 들어간 옥시전 플러스 그 모터가 기존 모터와 얼마큼 좋아졌는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 가능할까요? 일단은 모터 사이즈 자체가 기존에 저희 사용하던 모터보다 많이 작아졌고요. 네, 그리고 무게도 많이 경량화가 되어 있어요. 원래 이 모터는 2.7kg가 표준 모델인데 한국 지형에 맞게끔 저희가 별도로 다시 만든 그 내부에 이제 유성 기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메탈 기어로 바꿔서 얘는 실제 무게는 3.2kg. 네, 그렇게 되고요. 기존 거는 거의 4kg 가까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미드 모터든 허브 모터든 대충의 가격대라는 게 존재해요. 저희가 이런 형태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모터 회사랑 많은 오랜 시간 얘기를 했는데요. 분할형 스테이터 모터라는 그 안에 모터 로터가 있는데 모터가 이제 기존 애들은 그냥 이제 통합형 스테이터 모터거든요. 그럼 발열이 심하고 그런 발열이 심하면 모터가 언덕 올라가다가 갑자기 힘이 약해진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분할형 스테이터 모터는 굉장히 장시간 동안 언덕 올라가도 모터가 힘을 유지시켜준다거나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 토크도 이제 최대 토크는 115N으로 피크 토크를 찍히지만 피크 토크가 이제 유지하는 시간 자체가 뭐 1초, 2초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분할형 스테이터 모터는 더 길게 갈 수가 있거든요. 업빌 기준으로 5분 이상 그리고 더 지속하면은 90N으로 20분 이상 네, 그렇게 유지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제일 이거 시승을 하러 오신 손님들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백페달링 할 때 소리가 나지 않아요. 네. CX 모터 같은 경우에도 라쳇이 실제 있기 때문에 라쳇은 다 존재하지만 라쳇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있거든요. 근데 얘 라쳇은 보통 일반적인 라쳇은 3개의 라쳇으로 잡아주는데 얘는 사방에서 다 잡아주는 라쳇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미드모터 어떤 회사든지 간에 보시면 페달을 밟을 때 약간의 밀리는 게 있거든요. 그게 없어요. 네, 그거를 완전히 잡아줬다. 두 번째는 ISIS 방식 BB가 이제 사각 BB가 아니라 ISIS 방식이다 보니까 이거를 더 사람의 힘을 더 정확하게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타보니까 특히 출발할 때 확연히 기본 제품과 틀리게 부드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제 시승한 유저분 후기로는 디렉터님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보시 모터 시스템과 비슷하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방수 성능은 어떨까요? 방수 성능은 얘는 IP65 등급으로 만들어졌고요. 실제로 저희가 예전에는 뭐 모터 수리 컨트롤러가 뭐 고장난다거나 이럴 때 모터 수리해서 열고 이렇게 했었는데 얘는 이제 열 수가 없어요. 아예 완전히 봉인을 한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가 투습되거나 이럴 수 있는 위험은 거의 없고 실제로 이런 모터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틈새 사이로 비비 틈새 사이로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강이 되어 있는 제품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원래 둔드라이브도 토크 센서가 저희 뭐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기자전거 중에서 괜찮은 그런 센서였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센서가 동일한 방식으로 토크 센서긴 한데 감지하고 있는 방향 자체가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래서 페달링을 하시면 얘가 프로그래밍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게 넓어지다 보니까 프로그래밍적으로 뭔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방식의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기존의 오토 모드보다는 저희는 이제 스마트 모드로 바뀌었지만 스마트 모드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아마 정말 자연스러운 페달링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둔드라이브 플러스에 들어간 배터리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둔드라이브 플러스에 들어간 배터리는 48V 15A 배터리고요. 총 이제 720W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안에 삼성셀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어요. 둔드라이브 배터리 이렇게 비싸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배터리의 화재나 안전사고 관련해가지고 이게 배터리 팩을 제조를 할 때 그 정말 A등급 공장에서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은 정말 내부가 되게 엉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방수나 아니면은 안에 내부 조립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는 이제 A등급 공장에서 하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조금 이제 비싼 편이긴 해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의 기본 배터리가 15A 720W고, 이렇게 보시면은 파워맥스를 여기다가 프론트랙에다가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얘는 48V 10A이기 때문에 480W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개 합치면은 용량이 1200W시가 되는 거인 거죠. 파워맥스 같은 경우에도 장착이 이제 쉽게 그냥 프레임에다가 안 쓰실 땐 닫았다가 열어서 쉽게 끼면은 자동으로 그냥 바로 연결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 타시는 분들 중에 배터리 도난 걱정이 많으신데 이 프레임에 이런 배터리 장착은 도난의 걱정을 좀 덜어줄 것 같긴 해요. 혹시 메인 배터리와 추가 배터리의 장착과 그 탁찰 방법에 대해서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배터리 열쇠를 끼신 다음에 돌리시고, 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폴딩 열쇠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아래를 밀면서 위로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그럼 위로 이제 배터리가 이렇게 빠지게끔 되어 있고, 다시 끼실 때는 그냥 끼시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서 그 다음 열쇠를 잠겨야지만 열쇠가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파워맥스 같은 경우는 이게 도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이게 도난도 도난이지만 이제 중간에 빠지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잠그는 역할도 같이 해줘요. 그래서 열쇠를 같이 제공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열쇠를 풀면은 버튼이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버튼이 튀어나오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위로 들어 올리시면 이렇게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USB-C 포트가 달려있기 때문에 빼신 다음에 핸드폰이나 아니면 아이패드 같은 거 이런 거 충전이 가능하시고, 애플 제품 같은 경우에는 7W 정도 나오고요. 갤럭시 같은 안드로이드 제품은 12에서 15W 정도 그 모바일 기기가 받는 만큼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고려하셔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좀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장착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장착은 위로 먼저 끌고 내리신 다음에 버튼만 눌러주시면 잠겨요. 열쇠가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컨트롤러에 대해서 볼게요. UI가 되게 깔끔하던데 이거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디스플레이는 보시다시피 기존에 사용하시던 그 IG 디스플레이랑 디자인은 거의 비슷하고요. 대신에 이제 컬러로 되어 있고 카브에픽이 들어있는 디스플레이랑 동일한 모델입니다. 조금 다른 점은 얘는 이제 스마트 시스템이라는 거인 거고, 보시다시피 기본적인 거는 직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플러스 버튼 길게 눌러주시면 라이트가 이제 켜지고 꺼지고의 기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워크 어시스트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고, 에코, 투어, 스마트, 그리고 부스트 이렇게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지금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여기 이쪽에 표시가 됩니다. 현재 페달링에 대한 어떤 케이던스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고, 설명을 드리자면 스마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자전거를 마지막으로 탔던 사람의 어떤 체형이나 라이딩 습관을 얘가 학습을 해요. 그래서 그 방식대로 타면은 이거밖에 이제 못 간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밑에 이제 M 버튼 누르시면은 트립이나 그리고 지금 주행한 시간, 그리고 평균 속도, 최고 속도 찍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뭐 마찬가지로 아시겠지만 라이더 파워, 모터 파워 이런 것들 나오고, 이제 이거는 오도미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배터리가 현재 이제 77%로 표시가 되어 있고, 전압은 표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스마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핸드폰 배터리처럼 몇 퍼센트 남아있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현재 화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파워 맥스를 연결을 하시면 화면이 하나가 추가 생성이 됩니다. 네, 이런 페이지가 하나 추가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파워맥스 배터리 잔량이랑 메인 배터리 잔량을 동시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배터리는 뭐 순차적으로 뭐 먼저 쓰고 이런 게 존재하지 않고 한 번에 조금씩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보시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파워맥스 배터리를 추가하기 위해서 별도의 시스템을 만져야 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네, 그런 건 이제 전혀 없고, 듀얼 배터리 모듈이라고 불리는데 그걸 설치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 다 필요가 없고, 그냥 얘는 그런 모듈 같은 거 없이 배터리와 배터리끼리 통신을 하는 거고, 이게 가장 안전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모듈 같은 거는 배터리의 성능을 조금 저하시킬 수 있는 염려가 조금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배터리를 오히려 더 오랫동안 탈 수 있게끔 성능이나 아니면 수명을 더 길게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파워맥스 배터리만 사서 바로 이렇게 장착만 하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 부분 되게 궁금했습니다. 지금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 그 스마트 시스템에만 추가가 되어 있는 건데, 아래 보시면 USB-C 포트가 있어요. 네, 마이크로나 이런 게 아니라 USB-C 포트로 해서 이제 핸드폰 충전을 추가로 또 하실 수가 있고, 파워맥스가 있으시면 파워맥스에다 연결하셔도 하셔도 되지만, 조금 그 핸드폰을 라이딩 하시면서 하시기에는 이게 더 안전하기 때문에, 네, 조향 때문에, 네, 이거를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 카브 모션에도 오토매틱 큐가 달려 있는데 둔드라이브 플러스 모션 큐에 티언이 가능할까요? 지금 저희 쪽에 방문하시면은 둔드라이브 모션에 오토매틱 큐가 달려있는 거를 시승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제가 이 시프트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아직 업데이트가 최종적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시프트 기능을 지금 보여드리기 좀 어렵고, 곧 이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품이 현재 출시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출시 전에는 다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퀴로 굴러가는 건 잘 가고 잘 서는 게 중요하잖아요. 구동계, 그러니까 기어는 어느 등급이 적용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둔드라이브 플러스 모션도 간단한 특징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드 드라이브에서 구동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건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동안 많이 판매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스램이나 시마노 데오레 같은 제품을 많이 사용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48V 500W 제품의 미드 드라이브에 이러한 성능 제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많이 낮춘 이유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요즘에 많이 불경기기도 하고, 그리고 더 많은 분들께 커넥티드 제품이 닿았으면 좋겠다는 저희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동계 같은 경우에 가격의 단가를 많이 낮추기 위해서 조금 제품을 좀 낮췄습니다. 마이크로 시프트의 XLE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단 기어로 되어 있고, 데오레, 기존에 사용하던 데오레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티수도 다 동일하고 기어가 동일한데, 기어의 변속감이나 이런 것들은 데오레랑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타보시면은 아마 뭐 바꾸시고 싶으신 분들은 거의 XT 이상으로 바꿔야지만 만족하시는 정도의 느낌이고, 원래 데오레 타시던 분들은 그냥 비슷하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둔드라이브 플러스 모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카브 모션이라든지 둔드라이브 모션으로 게이츠 벨트 그리고 엠비올로 내장 기어 이런 것들을 많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 마찬가지로 둔드라이브와 동일한 프레임의 둔드라이브 플러스 모션이라는 제품도 같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역시나 게이츠 벨트에 그리고 엠비올로 내장 기어로 기본이 세팅되어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토매틱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도 오토매틱을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고 고객님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인증 문제가 너무 이게 우리나라에서와 이제 엔비올로사 간의 이제 인증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해결을 못했지만 고객님들께서 그동안에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조정을 해왔던 부분들을 뭐 보시나 이런 메이저급 회사들이 하는 것처럼 eShift 기능을 개발해서 연동이 가능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토매틱 단말기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디스플레이에서 주행하는 RPM을 선택한다거나 아니면은 수동 기어로 변속을 한다거나 이러한 기능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향부 쪽으로 가볼게요. 핸들바 접히는 게 기존 둔드라이브와 상이한 점이 있을까요? 특별하게 접는 방식에 대해서 달라진 점은 없고요. 뭐 버튼을 살짝 올린 다음에 이제 내려서 하는 방식. 이거는 조금 더 조금 심플해졌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버튼을 올린 다음에 그냥 힘으로 내리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조향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찾는데 좀 신경을 썼던 부분이 포크에 체결되는 부분, 스템이 체결되는 부분들이 나사를 2점씩으로 변경을 했어요. 조금 더 고속주행에 더 좋을 수 있도록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들바의 모양도 바꿨는데, 실제로 이 핸들바 두께 자체를 조금 더 두꺼운 걸로 바꿨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레버 방식으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4점식으로 아예 그 나사로 고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꾼 이유는 조금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레버를 실시간으로 바꾸실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고속주행에서는 이게 가장 안정적으로 폴딩 자전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타실 수 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라이딩 아까 해보니까 전 자전거와는 정말 틀리게 팔랑거림이 거의 없더라고요. 진짜 이거를 저희가 처음부터 기획하는 단계부터 리제밀러 팅커를 보고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제품은 더 고속에서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모든 부품이나 아니면 프레임의 구조, 강성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서 이번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조등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원하시는 회원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광도와 튜닝을 위해 전조등에 공급되는 전압등에 대해서 설명 가능할까요? 튜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조등이나 후미등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되도록 하셔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리는 편이긴 한데, 일단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첫 번째는 뭐 알리 같은 데에서 중국산 이런 것들을 하실 경우에 조금 위험하실 수도 있다. 이런 것만 아니면은 슈퍼노바나 아니면 이제 독일제 IQ10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얘의 전압은 실제로는 12V고요. 나오는 와트수는 1A이기 때문에 12W예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노바는 11W부터 바꾸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IQ10은 전 범위를 다 받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젠 이게 좀 우매한 질문이 되었는데, 이거 완충하면 몇 킬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스마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그거를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보다 사용하시면은 중간에 이제 디스플레이에 몇 킬로를 갈 수 있습니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타시는 분들마다 체형도 다르고 그리고 주행하는 스타일이나 아니면 주행하는 공간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타시다 보면 이 자전거가 알아서 학습을 하고 지금 현재 배터리 상태로 몇 킬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표시를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예, 맞습니다. 저희 메케닉들이 각자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부스트 모드로 배터리를 끝까지 쓸 때까지 65km 정도로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스마트 모드로 86km를 가더라고요. 메인 배터리만 썼을 때? 네, 메인 배터리만 사용했을 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형 스테이트 모터는 발열에도 우수하긴 한데 모터의 효율성이나 에너지를 덜 소비하는 그런 효과도 같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거리가 조금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커넥티드 둔드라이브 플러스에 대해서 정말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혹시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둔드라이브 플러스와 이번에 카브 플러스를 저희가 새로 출시를 했는데, 둔드라이브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랫동안 고객님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제품이고, 몇 년 동안 이제 고객님들께서 저희한테
뭐 AS를 맡기시거나 아니면은 타시면서도 이제 안 좋았던 점 아니면 조금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점들을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누적돼서 완성된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만드신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동입니다. 네. 오늘 진짜 커넥티드 자전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것 같아요. 커넥트의 둔드라이브 플러스는 정말 프리미엄 자전거의 그런 새로운 지표라고 할까요? 딱 그 말이 어울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를 위해 좋은 자전거 계속 쭉 만들어 주시고 저희 곁에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밑에 그 더보기란에 그 링크를 제가 걸어 놓을게요.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인생의 비바!